2015년 기준 전국의 빈집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빈집 쇼크.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신종 언어 하나가 이 빈집 쇼크라고 하는 게 요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빈집 쇼크라고 하니 단어가 참 생소한데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통계 수치상은 아마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빈집 쇼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빈집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사회에 어떤 쇼크를 줘서 충격을 줘서 결국 사회적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빈집 쇼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빈집 쇼크 그러면 빈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공동화되고 슬럼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도 증가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쇼크 상태까지 올 정도다. 이래서 이제 빈집 쇼크라는 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도 빈집 쇼크 상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보니까 전국의 빈집 수가 한 106만 9천 가구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빈집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2050년에 가면 302만 가구 정도가 빈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쇼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현재 통계 수치상으로는 어떤 쇼크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우리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보다는 정직이 아니면 또 관리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집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특히 그 집은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서 대부분 평생에 한 번은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사면 그게 이제 또 프리미엄도 붙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 사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돼서 뭐 10년, 15년 적금 부어서 그 집을 꼭 살려고 그러고 또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이제 전세살이나 월세살이의 서러움도 있고 또 계속 또 올라가니까 이 월세나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지방 변두리로 자꾸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집을 꼭 소유하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근데 독일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돼서 계약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도 않아요. 10년 지난 다음에 재계약해도 별로 안 오르니까 집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고 또 이 집값 상승이 이제 가파르니까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수요도 늘어나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자꾸 공급하고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택 물량 공급이 늘어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깨트려져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온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든 이 수치상으로 이제 빈집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늘어나지만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 이제 혼자 사는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났다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봉양할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갑니다. 그럼 이 집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판매가 돼서 이것이 이제 다시 현금화돼 갖고 경제 순환의 그 피해 흐름처럼 순환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하고 큰 아파트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파트는 잘 안 팔리고 또 관리비가 많으니까 작은 아파트가 더 잘 팔려서 큰 아파트에 살던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건 그냥 빈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의 65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050년이 되면 약 420만 가구, 420
9만 가구가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러니까 빈집이 점차 앞으로는 네. 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빈집 발생하는 지역이 어떤 도시보다는 지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요새 이제 지방 가보면 네. 폐가들이 많죠, 보면. 네. 또 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노인들이 또 세상을 떠나면 그냥 빈집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팔리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네 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인데 네. 이것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에서도 네. 2050년 되면 빈집이 네. 약 한 3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지금 서울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주택 보급률은 2050년에는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약 140%나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체 주택의 약 10.1%인 한 302만 가구 정도가 2050년에 네. 그때쯤에는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빈집 쇼크가 우리나라보다는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많이 먼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빈집 쇼크로 어떤 문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빈집이 생기면 네. 그 동네에 빈집이 많아지면 유동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 상권이 이제 무너지죠. 네. 그 상권이 무너지면 슬럼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 때는 이제 사람의 훈기가 있어서 그렇죠.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면 거미줄이 쳐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리가 네.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폐허화되는 것이죠. 뭐 네. 풀도 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범죄 집단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범죄의 속을 또 청년 범죄들의 거기서 또 응거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권이 감축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됩니다.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네. 또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또 갚을 그 담보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매가 되고 경매가도 하락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네. 소화가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이 무너져서 빈집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량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마찬가지로 결국은 빈집이 늘어나고 네.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지금 네. 1.04 정도 되거든요. 출산율이. 네, 심각하죠, 사실은. 네, 그렇으니까 지금 이 인구가 줄으니까 네.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줄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원인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주택 공급 과잉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직도 재테크를 하고 이제 헌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빨리 팔고 새 집으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서 네. 새 집으로 자꾸 옮겨지니까 결국 주택은 건축하면 잘만 건축하면 팔리니까 네네. 주택 공급의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지금 주택 공급은 사실은 과다 공급 상태가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 네. 이게 수요 공급이라는 건 주택은 새로 지은 집이나 네. 헌집이나 다 통틀어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네. 새 집은 지금 공급이 되는데 네. 수요도 되고 헌집들은 이게 수요가 이제 안 일어나니까 이사가 버리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결국 빈집이 늘어나고 이 빈집은 슬럼화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요 공급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로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있는데요. 이 빈집 실태 조사라든가 어떤 빈집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시스템 제도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국토부도 이제 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그 법을 이제 결국은 이제 마련해서 특례법을 마련해서 특례법을요? 예, 빈집을 이제 부신다든지 네. 직권으로 부신다면 보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 빈집 쇼크를 최소화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특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법과 제도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이 빈집에 대한 활용성 어떤 좀 대안이 없을까요? 이제 일본에서는 네. 이 빈집을 이제 집이 없는 그 청년들한테 국가가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일반 기업이 또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해서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겁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뭐 신혼부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빈집이 많은 그런 마을은 네.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체험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곳을 관광 산업화 할 수도 있고 네. 또 옛날에 그 어떤 그 추억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빈집을 그대로 슬럼화되도록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네.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전 국민의 의견을 한번 공모할 수도 있고 네. 해서 과연 이 지역별로 네. 어느 지역의 빈집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모아서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예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창업 프로젝트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사실은 그것은 슬럼화가 아니라 새로운 이 발전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수단 가치도 되겠어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기업이나 이게 들어오려면 이윤 창출이 돼야 네, 되는데 네. 이윤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네. 그런 빈집에 대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우선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네. 이거 지원해서 네. 결국은 경제에도 이익이 되고 청년 실업도 해결되는 네. 그런 방안을 하게 되면 이 빈집 쇼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제도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져서 지배 개념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